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특별한 재료는 없고 기술적인 이유가 뭐 대부분이죠. 그죠?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 감소와 이런 걸로 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계속해서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어요. 옛날에 유동성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나스닥이 대장인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빅테크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크게 들어올리거나 크게 떨어뜨리거나 이런 모습들, 그죠? 전형적인 옛날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런 유동성장에서 나타나던 그 나스닥이 대장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그죠? 이런 모습은 일단 증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께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나타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젯밤은 좀 많이 빠지고 S&P가 좀 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약간 슈팅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비이성이 들어간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전 종목 다 상승하고 하락하면 전 종목 다 하락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뭐 아직까지 이건 눌림에 불과합니다. 한국 증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코스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겠죠. 지난번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저항,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 건데 이 자리 부근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거 붕괴돼야 뭐 하락으로, 이게 붕괴돼야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한 나스닥, 아니 S&P는 한 403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은요, 한 여기 이 자리,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 있죠. 한 11,930 이런 자리로 보겠습니다. 아직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벤트도 나오기 전에 미리 하락한다. 이게 좀 그렇죠. 예. 제 생각엔 그래요. 하락 보시는 분들이 차라리 더 마음 편하려면은 이벤트 다 확인할 때까지 겁나게 오르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매는 먼저 맞아놓으면 좀 편하죠, 그죠, 마음이.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미리 어설프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데요. FOMC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뭐 애플 실적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시장이 지금 화요일인데, 뭐 화수목을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지표 발표하고 또 상승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어차피 슈팅이 걸려 있단 말이죠. 이거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그냥 상승 에너지를 아예 소진시켜 버리는 게 아래쪽 보는 분들 입장에선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꼭 그렇게 뭐 소진돼야지만 뭐 시장 방향이 꺾이냐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의 경험상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이벤트 발표 전에 충분히 시장이 다 올라서 이런 이벤트는 이미 다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런 재료들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꺾일 거면 꺾이는 게 그 아래쪽 보시는 분들께 그게 제일 낫지 않겠냐, 그게 마음 편한 이야기 아니겠냐, 이렇게 일단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근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미국 증시 그래서 뭐 특별히 기술적으로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은 뭐 기업들 실적들 발표되는데 별거 없었고요. 어젯밤에 이제 유로존에서 독일 GDP가 발표가 됐는데 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독일 GDP.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다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독일 GDP가 예상치에 비해서 좀 많이 좀 하회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잠시 줬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독일 GDP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가온 애플 실적 발표와 뭐 미국의 FOMC 회의 이런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주요 관심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유럽이 어려운 거는 모두 알고 있단 말이죠. 저런 건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생각보다 유럽은 안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 독일의 GDP가 굉장히 안 좋았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중요한 게 발표가 되긴 되는데 뭐 일단 이거는 뭐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젯밤은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있는 거지만 이게 아래쪽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좀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오버슈팅 걸려 있다 말씀드렸죠. 저렇게 하루 하락하고 나서 저보다 더 큰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그 미국 증시는 슈팅이 좀 걸려 있긴 한데, 슈팅이 진짜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슈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그래도 뭐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미국 증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승 여력이 좀 어려워 상승 여력이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이는 건 제 생각에 코스피가 좀 정말 좀 슈팅이 좀 강했던 것 같아서 쟤는 가더라도 이제 얼마 못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고, 미국은 아직 힘이 좀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엔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죠? 시장은 지금 지나친 기대,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게 이제 그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를 피봇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데, 그 피봇 기대가 엄청나죠 지금. 예.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증시가요. 이제 지금 뭐 이런 포인트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파월 의장은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다고 하고 있고, 시장은 지금 보면 올해 내에 금리 인하 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과하긴 해요. 이게 너무 높이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감이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괴리가 어떻게 좁혀질 거냐? 이 괴리가 좀 좁혀져야겠죠. 지금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뭐 요런 것들을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요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죠? 참고적으로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WHO에서 코로나 이제 비상사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회의를 했는데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그죠? 예, 뭐 솔직히 뭐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일단 뭐 중요한 이벤트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알고는 있자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거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 일단 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근데 뭐 WHO의 저런 결정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고 하긴 좀 뭐하죠, 그죠?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했고, 저런 뉴스는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하락 마감한 거고,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일단은 뭐 단기 상승 추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요렇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일단 극복을 했죠. 위쪽에 있는 저항을 돌파한창했으니까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어딘가를 돌파한창하면서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자리,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 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한창하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전환 가능성이 있다. 달러가 최근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좀 잠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죠?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달러도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여기 어딘가에 이제 어떤 작은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뭐 달러 인덱스를 위쪽으로 베팅할 아주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생겼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코앞에 있다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들도 뭐 특별한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2년물 잠깐 한번 체크하자면, 2년물도 이런 상황이죠, 그죠? 2년물이 여기 전저점이 깨져야지, 여기 전저점이 깨져야 추세 전환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얘도 FOMC 회의 이런 거 앞두고 이렇게 뭐 삼각 수렴형 요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다?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피봇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이런 거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걸로 알아요. 얘도 FOMC 회의나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이렇게 뭐 삼각 수렴형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모양만 체크했고요. 뭐 그죠? 특별한 게 이상한 거 없죠. 어젯밤에는 뭐 전형적인 어떤 안전자산 선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위험자산들
뭐 주식 급락하고 전형적인 좀 분위기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달러 오르고 유로화 떨어지고 국제유가, 뭐 구리, 각종 원자재들 다 떨어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은 그 어딘가 이제 계속해서 좀 완전히 죽진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 잘 봐야 되고,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은 22.8 정도 됩니다. 22.8 돌파 한착해야 뭐 추세 전환이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 볼 건데, 한국 증시는 그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얘도요. 얘도 특별히 할 말 없어요. 320일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가는 겁니다. 320일 지지하고 있으면 뭐 이건 그냥 눌림에 불과한 거죠. 한국 증시도 그거예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슈팅이 좀 강했던 증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지금은 할 게 없고요. 아래쪽으로 베팅 할 수는 뭐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됐기 때문에 얘도 뭐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오늘까지 상승 마감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은 뭐 적어도 야 이제 1200 뭐 28원 이런 자리에서 약한 지지력이 있으니까 한 번쯤 뭐 상승 베팅 해볼 수는 있는, 달러를 한 번쯤은 사볼 수 있는 뭐 그런 작은 근거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냥 뭐 답답하게 그냥 뭐 지켜보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참 321이라는 자리를 지금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드렸는데, 왜 이 자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드렸냐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슈팅이 한번 쭉 올라오다가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그 여기서 큰 갭상승을 했습니다. 큰 갭상승했다는 거, 이런 갭상승의 시초가 자리는 보통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1월 25일 날 이 수요일 날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시세가 더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지금으로선 이 위에 있는 자리가 지금 슈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320일 깨지도 않고 이렇게 잘 지지를 하면은 요건 이제 어떤 비교적 뭐 건전한 상승으로 인식이 돼서 눌림이 완성이 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321이라는 자리가 여기 추가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자리 붕괴된다는 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하락 추세에 일단 전환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가, 이 갭상승 크게 했다는 거, 이런 의미,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321이라는 자리가 마침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전고점 자리의 매물대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21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21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진짜 아래쪽으로 뭐 좀 갈 수도 있다, 방향 전환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321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지루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도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뭐 레벨업, 새로운 강력한 힘의 등장, 그게 1월 25일 날 갭상승 출발한 거죠. 근데 물론 얘는 음봉이기 때문에 약간 해석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갭상승했던 1월 25일 날 이 갭상승했던 이 자리가 중요하긴 해요. 삼성전자는 63,100원 정도,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 여기 이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되면은 이제 일단 방향은 전환됐다,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환 시도 중이에요. 아직은 모르죠. 종가까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이건 좀 조정이라고만 하기에는 껄끄러운 거죠, 그죠? 이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게 상승 중 눌림으로 보기에는 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상승 중 눌림, 건전한 눌림일 거면 저런 자리를 붕괴시켜서는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런 자리를 일단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방향 전환 가능성 이런 거 놓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 할 말은 없고요. 뭐 하이닉스는 이렇게 일단 뭐 몇 거래일 동안 어디 넘지 못하면서 저항 누적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일단 어딘가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뭐 자사주, 뭐 그 우리사주 이런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우리사주의 영향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모습이긴 해요. 보면은 시장 빠질 때 빠졌고 시장 오를 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사주니 뭐니 그런 뭐 매물 물량 그런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우려는 별로 지금 일단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뭐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깝깝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튼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영상 진행하면서 이제 뭐 추세를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단타도 칠 수 있지만 단타 이런 거 안 하고 비교적 단순한 논리 갖고 모든 어떤 그 투자 자산에서 모든 그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 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 이거 하나 드리면서 이거 믿고 큰 추세를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끝까지 밀고 가고 있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답답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방법,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이게 비록 재미가 없지만 계속 이런 방법을 지금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이런 이유가, 이게 그나마 제 생각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좀 인간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스윙도 있고 뭐 단타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 매매법도 있고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하여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하락 추세가 1년 반 막 이렇게 지금, 코스피는 빠진 지 1년 반 2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아래쪽으로 붙잡고 몇 프로나 드셨냐 이거예요. 그죠? 2년 동안 하락을 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근데 지금 뭐 다른 고기 잡는 방법, 뭐 스윙이니 단타니 이슈 매매니 뭐 옵션이니 뭐 스캘핑이니 그런 거 하면은 벌 수 있겠냐? 그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떤 큰 추세를 먹어보자, 큰 추세를 추종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나마 가장 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죠? 어쨌든 이 투자라는 거는 뭐 계속 그 어떤 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전 운전 못하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운전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운전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운전 초고수만 운전하고 다닐 수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운전 잘 못하는 분들도 어쨌든 운전하면서 뭐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약간 운전 같은 거라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이런 투자는 운전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물론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내가 그런 재능을 안 타고났다라고 해서 아예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어떤 근로소득만 갖고 먹고 살기가 좀 빡센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뭐 주식 투자에 이런 재능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 재능 없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극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깝깝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좀 따라할 수 있고,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굉장히 깝깝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수익이 적냐?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시세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 이거 다 빨아먹기만 해도 사실 어설프게 단타 치거나 뭐 어설프게 매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몇 번 하지도 않고도 한 번에 더 큰 수익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록 지금은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런 따분함을 견디고 이게 그나마 좀 가장 쉽지 않냐 싶어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봤는데, 투자하면서 이게 가장 모두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뭐 어떤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은 뭐 그죠?
뭐 운전하듯이 운전도 조금 뭐 재능이 있으면은 뭐 새길도 알고 뭐 잘 끼어들고 이러면 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내가 뭔가 좀 재능이 있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 갖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제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아 하시면은 나는 골목길도 모르고 나는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난 그냥 신호 오면은 앞차 가면 가고 앞차 쓰면 쓰고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지루함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어떤 취향인가, 나는 나는 좀 재능을 타고났나? 아니면 나는 이런 재능이 없나? 이런 걸 좀 잘 고려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아무튼 이 방법이 지금 제가 끌고 오고 있는 이런 방법이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나마 이게 재능 없는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즘 좀 지루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그 투자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